당하기 쉬운 암 환자분들을 돕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좌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정수영 선생님께서 암 환자 근골격계 문제점, 항암으로 인한 장애, 관절통, 방사선 치료로 인한 장애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최명환 선생님께서 통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다 풀어주셨죠. 저하고는 지금부터 내 몸 청소를 위한 림프순환 운동법,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걸 같이 경험해 보시고 왜 움직이면 안 아픈지, 아까 그 최명원 선생님께서 CPM 저한테도 낯설어요. 그게 잘 발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움직이면 안 아파져요. 그리고 좀 더 덜 아플 수 있게끔, 안 아프게끔 하는 운동법, 바로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왜?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잘 즐기게 되면 웰빙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꼭 그 경지까지 올라가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조금씩 꾸준히 해줘야 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일상생활 중 휴식 같은 운동법, 그리고 마음의 허락을 구해서 빡세게. 지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래요. 제가 웰빙밴드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것을 정말 쉽게 전달하기 위한 거였어요. 감각 수용체들의 감각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데에는 정말 그냥 말로만 이거 지도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에어로빅 강사로 시작했고 아쿠아 수중운동 통해서 정말 운동의 치료적 효과를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연구가 더 깊어졌죠.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실험 대상이었어요. 제가 아팠고 거기서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언젠가는 내가 이 터널을 빠져나오면 정말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 이 방법에 대해서 정말 나도 소개를 해줘야지. 그 한 가닥 희망이 있었죠. 그 당시에. 참 지금 생각해도 대견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도저히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좌절스럽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찬란하게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지. 항상 좌절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참 오늘은 그에 대한 보상의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몸 청소하기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건 1월 달에 김성준 교수님 모시고 림프 파티라는 걸 열었고요. 김성준 교수님께 이런 청소라는 용어, 굉장히 그 영감 있는 용어를 그날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김성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트라우마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들 계실 거예요. 조금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더욱 몸이 붓고 굳게 만든대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스스로 내 몸을 청소하는 림프순환 운동을 습관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지금 여기가 횡경막의 위치, 갈비뼈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번 중에 7, 8, 9, 10, 11, 12번 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풀려서, 그러니까 수축해서 내려갈 때 갈비뼈가 부풀어지거든요. 그걸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둘렀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횡경막 호흡이 0번이기 때문에 이 횡경막 호흡 먼저 인지하고요. 그리고 근위부부터의 리드미컬한 스트레칭, 그 전에 1번은 바로 목 스트레치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쇄골 부위, 제가 그래서 오늘 벗었어요. 쇄골 부위의 중간 부분이, 여기를 우리가 터미누스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위가 먼저 림프백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대요. 이 부분으로 이제 심장으로 배액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림프 MLD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를 먼저 스트레치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매번 가서 받을 수도 없고, 그쵸? 우리는 어떻게 집에서 하자고 이렇게 쇄골을 이렇게 잡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까딱 이렇게 마사지로 풀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움직이나 이걸 움직이나 스트레치 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뭐라고요? 깊게 코로 숨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오줌치 않게 동치 않게 내쉬는 호흡에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어깨뼈 안정화하고 어떻게 목을 이것까지 넣은 거예요.
다시 횡격막 호흡, 횡격막 수축할 때 복근 골반전 그리고 등허리 근막까지 풍선처럼 내 몸은 풍선. 횡격막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흉곽이 넓어지죠? 부피가 팽창이 되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들어오잖아, 공기가. 폐가 더 빵빵해지잖아. 그쵸? 심장이랑 폐랑 얹고 있는 횡격막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폐, 그리고 심장, 폐,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이쪽으로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고 더 많은 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횡격막 위치의 가슴관, 여기가 자꾸 자극이 되면서 어떻게? 림프 회기가 잘 되고, 림프 회기, 림프 배기, 림프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디부터 비우자? 여기부터 비우재. 앞차 빠지면 뒤차 빠지는 톨게이트 시스템.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비우자는 걸 어떻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한 거야? 횡격막 호흡, 그리고 복압 조절로 어깨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고정해서 목 스트레치로 더 스트레치 될 수 있게, 목이 더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견갑대, 골반대, 앞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어떻게? 트위스트. 그게 뭐야? 골반대의 시상면, 전두면, 그리고 횡단면의 움직임.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이걸 통해서 어디가 움직여요? 복근 근막, 슬라이딩, 등허리 근막. 횡격막 호흡과 함께 어떻게? 골반저까지 해주면서 내장기. 아까 근육만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내장기. 우리의 폐도 근막으로 쌓여 있고요. 심장도. 그리고 이 근막이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횡격막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그리고 횡격막이 요추부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또 어디로? 큰 허리근, 대요근으로.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그리고 또 횡격막이 복근 근막. 그리고 골반저 근막. 그리고 골반저 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쪽으로 방광, 자궁, 뒤에는 직장. 이 근막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협응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그 내장기의 근막들은 특히 무엇에 의해서? 자율신경계, 특히 부교감신경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조절되고 있고요. 내용이 어렵죠? 제가 우다다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괜찮다고 해줘. 그래서 아까 제가 2시부터 계속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원래는 그렇게 공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틀어드렸어요. 일부러. 미리 보시라고. 이렇게 이거를 그 몇 줄에다 이렇게 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횡격막 호흡과 함께 근위부부터의 몸통과 가까운 부분에서부터의 이게 근데 림프순환 시퀀스에 들어있어요. 림프 MLD 마사지에도. 근데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 심부 근육부터 활성화, 심부 근육부터의 근막 슬라이딩을 도모하기에 너무 좋고요. 내장기의 근막의 움직임을 만들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림프순환 시퀀스 그리고 저의 운동법을 림프순환 운동법 이렇게 제가 명칭을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내 몸의 청소를 돕습니다. 림프순환 세퀀스에 맞춰 리드미컬한 근막 슬라이딩을 즐기는 과정에서 통증이나 불안, 우울감까지도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걸 처음 물속에서 느꼈고요. 발바닥, 손바닥을 웰빙밴드 손잡이로 닫아주고 힘있게 뻗어내는 동작은 심부 근육들의 활성화부터 해서 같이 협응적으로 근막 슬라이딩이 되게끔 해줍니다. 말단을 닫아주는 이러한 말단을 닫아주는 림프순환 시퀀스는 횡격막 호흡과 함께하는 근위부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몸과 마음의 소통을 즐겨볼 수 있겠죠. 편안하게 누워서 앉아서 그리고 댄스로도 즐길 수 있도록 단지 붓기를 빼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몸통 가까운 부위에서부터 염증 반응 및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림프절로 운반시켜 처리하고 다시 심혈관계로 순환시키는 내 몸 청소 과정. 그렇게 해서 횡격막 호흡, 골반저, 그리고 림프순환 시퀀스 쭉 넣어드렸어요. 아까 영상 미리 보여드린 거. 그리고 제가 힙힌지 정말 강조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 복근근막 슬라이딩까지 해서 복압 조절해서 스쿼트 즐기는 거, 댄스 즐기는 거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순히 햄스트링 스트레칭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동작들을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막경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흉곽출구증후군, 어깨충동증후군 이걸 따로 명칭을 만들고 이거를 치료를 막 어떻게 하고 그냥 저하고 그냥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살랑살랑 하니까 수술 날짜 잡아놨던 거 그냥 취소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는 정말 선생님이었어요. 도대체 왜 좋아진 거지? 몰랐어요.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 근거를 찾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거북목 증후군,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찌릿한 느낌, 여기가 너무 과긴장돼 있어서 그래서 스트레칭만 하자고 하지만 저는 그걸 이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던 동작들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웰빙감은 전파돼요. 전달되고. 내가 좋아지면 가족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면 사회가 보이고, 이제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넓은 시야들이 보이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겠죠. 근데 지금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내 가족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 쉽겠죠. 김성준 교수님 림프 드레나지 3판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그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었을 때 정말 좋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모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책을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사인회를 갖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었는데 못했죠. 책이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근데 책이 그만큼 그 완성도가 높아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혈액순환은 공급이라면 림프순환은 청소 역할을 해준다. 이게 바로 김성준 교수님께서 정말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고요. 제가 요거를 쓰면 보이시나요? 이거 커서 보이시나요? 잘 됐어요. 지금 이제 계속 해볼게요. 지금 심장에서 박출을 하면 온몸으로 오심방, 오심실, 좌심방, 좌심실, 좌심실에서 뻑 뿜어내면 이게 대동맥, 혈압을 딱 받게 되죠. 뿜어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압을 이용해서 쭉 나가서 온몸에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모세혈관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면 조직액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세포 외액이 되고 세포 내액이 되고, 그래서 대사를 이런 ATP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사 산물이 된 찌꺼기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또 어떻게 조직액으로 나오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해서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을 투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 좀 이렇게 찌꺼기들 중에서 좀 큰 애들, 단백질, 지방질, 그리고 박테리아, 바이러스나 죽은 세포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림프의 도움을 받아서 림프절까지 이동이 돼서 여기서 청소가 이루어지고 다시 터미누스를 통해서 배게 된다라는 거죠, 심장으로. 혈액순환은 공급이라면 림프순환은 이러한 청소 시스템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심장이 뛰는 거, 이런 내장기의 움직임, 이거는 누구의 조절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의근이 아닌 불수의근이에요. 내 맘대로 근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라고 해요.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아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심장이 더 많이 박출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더 근골격계에서 수축을 하면서 더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관상동맥 보이시죠? 심장에 혈액을, 그러니까 즉 영양분이랑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혈관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해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돼 있으면 이러한 골격에 그리고 심장에 공급을 해주는 이러한 혈관은 이완이 된대요. 이완이 된답니다. 이완이 돼서 더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줘요. 어떨 때? 교감신경 항진되었을 때. 거기에 비해서 어디? 내장기, 피부, 그리고 생식기의 혈관은 수축해요. 공급이 안 돼요.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잘 조율이 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비해서 이 림프관은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이 안으로 림프액이 잘 들어갈 수가 없대요. 즉,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어떻게 나긋나긋하게 이 안으로 잘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 림프절 보이고 이 안에 B림프구, T림프구 있어서 어떻게?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 림프절까지 가는 게 가장 유리해요. 어디에 림프절이 많이 분포돼 있다? 복부에도 물론 있어요. 겨드랑이 서해부 그리고 뭐 이런데 좀 접혀져 있는 부분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즐겨야 된다고? 우리가 민망해하는 자세, 쩍벌, 다리 쫙 벌리고 앉는 거, 막 이렇게 만세 이런 목 스트레치, 남이 보면 이상한 자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이롭다라는 거죠. 여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림프계통에 대한 정의고요. 림프 기관으로는 또 사라졌네. 이걸 지워버리면 사라져버리는구나. 이걸 위에다 올릴게요. 지금 림프 기관으로는 뭐 림프절, 비장, 갑상선, 편도, 근데 막 이런 것들을 막 떼내버리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창자의 파이어반 뭐 이런 곳에 림프절이 많이 있다. 각종 질병의 중요한 발생 부위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포인트는 림프라는 체액을 조직으로부터 모아서 순환계통으로 되돌리고 감염과 질병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특수한 세포인 림프세포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게 림프계통의 특징이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림프절은 이러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정화된 림프액을 가슴의 큰 정맥으로 림프액을 배출해준다는 거죠. 림프절은 사람 몸의 심장과 같은 펌프 작용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박동하는 그러한 펌프가 없단 말이에요. 않기 때문에 림프순환은 골격근의 수축과 호흡에 의존한대요. 피부 스트레치에도 의존을 하죠. 천층에. 그런데 뭐에? 골격근, 근수축과 호흡에 의존한, 특히 횡격막 호흡. 횡격막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바로 간과 위 위에 있어요. 이 횡격막이 수축해서 아래로 내려가지면 골반전은 늘어나져요. 복근근막, 뒤에 등허리 근막까지. 들이마셨죠? 내려가죠? 여기가 넓어져서 더 많이 뭔가가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근막적으로 다 늘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 움직여줘야 돼요? 밑에 있는 내장기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내장기들이 스륵스륵스륵 근막 슬라이딩이 잘 원활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유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횡격막 호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많이 겪냐면 특히 제왕절개 하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간단하다고 하면서 자궁근종술이라든지 뭐 담낭술이라든지 복강경술 하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분들, 복근 운동 정말 죽기 살기 하시는 분들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반저가 과긴장돼 있으신 분들 안 된다는 거죠. 또 누가 안 될까요?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될까요? 횡격막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딱딱한 아이가 크게 자라고 있어. 횡격막 호흡 힘들겠죠. 림프 부종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펌프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 복압이에요. 복압. 적절한 복압. 막 지금 골반절을 밀려나가게 해서 요실금이라든지 자궁하수를 만든다든지 치질을 만드는 그런 복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복직근 2개를 만드는 그런 복압이 아니에요. 리드미컬한 내추럴 브리딩을 통한 복압. 들이마시 내몸은 풍선, 살짝 골반절 수축, 내쉬는 호흡에 어깨 등짝쪽에서 끌어내리게 하는 게 뭐냐면 골반절 수축, 복근, 등허리 근막의 슬라이딩을 통한 그러면 어떻게 내장기를 밀어서 내장기가 덤벨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쫙 밀려서 올라가면서 누구를 횡격막을 스트레치 될 수 있게끔 위로 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더 스트레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횡격막이라는 근육은 잘 수축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근육은 단축돼 있으면 스트레치 단축돼 있으면 그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축과 이완 스트레치. 횡격막 스트레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길게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기.
지금 제가 우다다다다다다다다 긴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한번 쉬니까 살 것 같아요. 림프액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순환하지 않을 때 조직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부종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제가 공부하고 온 그 곳에서의 CDT 코스를 소개해주는 선생님이 그 MLD 압박법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게 복합된 치료 방법이죠. 거기에서 그 시퀀스에 맞는 이 림프 드레네지 엑서사이즈를 소개해 주셨을 때 저는 진짜 머리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찾았던 나의 시퀀스였는데 저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제가. 운동을 통해서 림프 배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림프 배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무엇을 통해서? 근수축. 근데 근수축이라 해서 막 무조건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쭉 뻗어내는 스트레치의 운동도 근수축이에요. 원심성 수축. 그러면서 힘있게 뻗어내면서 풀 ROM을 하래. 다이아프래그마틱 브리딩, 횡격막 호흡이 0번이라는 거죠. 시퀀스가 중요해요. 목 스트레치, 몸통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먼 부위까지 스피드, 천천히 해줘야 돼요. 80%의 천층의 림프배액은 피부 스트레칭에 의해서 MLD 테크닉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20%의 심층은 근막 슬라이딩에, 즉 근수축과 호흡에 의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D 테크닉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호흡이라든지 근막 슬라이딩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운동법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피부 및 근막과 연결되어 있는 림프관의 앵커링 필라멘트, 이 앵커링 필라멘트라는 게 어떻게 얘네들이 피부가 스트레치 될 때 어떻게 얘를 이렇게 이게 내피세포거든요. 림프관에 얘를 이렇게 들어준대요. 그래서 밖에 있는 림프액이라고 얘기한 조직액들이 쌓여있던 조직액들이 림프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이 이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딥 림프 베슬, 림프관, 심층에 있는 림프관은 근육과 같이 주행하는데 특히 정맥과 동맥과 같이 주행한다는 점. 여기서 횡격막 호흡이 중요한 이유, 요만큼 파란색만큼을 횡격막 위치에 있는 가슴관, 흉관, 소라식 덕에서 배액을 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부들이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도 굉장히 몸이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해요. 횡격막 호흡을 잊어버리죠. 아이 낳고 나면. 그래서 임신 중에 배가 불러도 횡격막 호흡은 해야 해요. 어깨뼈의 ROM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 아파라.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저의 목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은 질문입니다. 댓글창에 질문을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터미누스 쪽으로 배액이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한다 그랬죠. Clear a path for the fluid 이렇게 돼 있죠. All lymph fluid is returned to the superior vena cava. 상대 정맥에서 즉 컬러본 이 쇄골 있는 위치로 이게 배액이 되는데 우리는 이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클리어 패스 이 부위를 터미누스라고 하고 이 부위가 먼저 청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퀀스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Exercise progresses from proximal to distal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해줘야 된다. 특히 어디? 목 그리고 트렁크, 몸통, 그러면서 이제 말단부까지 림 조인트 중에서도 close to the body부터 해주고 그리고 말단. 그렇지만 꾸준히 어디까지? 근위부 계속 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단을 하면서 근위부부터 하고 말단하고 그래서 동시에 같이 협응해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어디부터? 근위부부터. 그래서 옵티멀 엑서사이즈 엘리먼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슬로우 리드믹 무브먼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리듬감 있는 움직임 with firm contraction and full ROM 힘있게 수축을 해야 돼. full ROM으로 이게 뭐야? 원심 수축이지. 근막 트레이닝이지. 안 그래요? 말단을 닫아놓고 하면 더 좋다는 거죠. 힘있게. 그런데 중요한 건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동 범위 나오게끔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위부부터 살살 살랑살랑 리드미컬하게 맞닿아 있죠. 이게
다른 생각들이 아니에요. 충돌되는 개념이 없어. 리드미컬하게 살랑살랑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걸 억지로가 아니에요. 7번에서 15번 정도만 해줘도 된대요. 세퀀스는 횡격막 호흡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과 몸통부터 그리고 사지 말단, limb joints, in sequence starting close to trunk, 몸통에서 가까운 것에서부터 점점 progressing away, 말단으로. 하지 부종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지금 이 동작, 처음에 이거를 쫙 양다리를 다 펼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취침체조로 제가 영상 보내드렸을 거예요. 한쪽 다리씩 살랑살랑.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얘를 흔들흔들 해주라 그랬죠. 잡아서 튕기기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누워서도 즐길 수 있다 그랬죠. 잡아 당기기도 해서 탁 놔주기도 하고 이런 진동 스트레치 감각을 즐겨보자고 했죠. 어떻게? 힘들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리드믹 무브먼트를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 with firm한 힘있게 쭉 뻗어내는 컨트랙션을 full ROM으로 full range of motion으로 해주자는 거죠. 누워서 이런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햄스트링 스트레칭. 누워서 해줘요. 힐 슬라이드로 복근근막 쭉 해주고 얘를 어떻게 풀 서클을 레인지 오브 모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언제 해주면 좋다고요? 잠들기 전. 부교감 신경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자율신경계에서 더 강조드릴게요. 림프순환 운동법의 시퀀스, 그 중요점 다시 요즘 정리해 볼게요. 느리고 리드미컬한 힘있는 근수축과 함께하는 스트레치예요. 제가 그 강조하는 림프순환 운동법이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느리고 리드미컬한 힘있는 근수축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운동, 원심성 수축 운동이에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더 이게 근 파워를 길러줄 수 있는, 그리고 사라지기 쉬운 속근을 더 자극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운동법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심부 동요될 수 있는 이런 탄성 자극이 속근 말고 지근, 타입 1 자세 유지근도 동원해 줄 수 있고 한 번에 시간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감각 수용체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근막 슬라이딩 존에 있고요. 이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들이 근막 슬라이딩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뇌, 감정의 뇌에 깊숙이 있는 인슐라 콜텍스, 섬엽이라는 곳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80%를 차지하는 천층의 림프관은 피부에 늘어나는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심부의 림프관은 횡격막 호흡 및 근수축에 의존한다. 심장과 같은 펌프 작용이 없다. 그러면 심장과 같은 펌프는 도대체 림프에 있어서 뭘까요? 저는 복압이라고 봅니다. 횡격막 골반적, 복근근막, 등허리 근막의 슬라이딩을 통한 복압,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통한 인트라펠빅 프레셔, 인트라애브도미널 프레셔라고 말할 수 있죠. 횡격막 호흡 및 목의 스트레칭부터 실시해서 림프의 흐름을 원활히 한 후 몸의 중심부 쪽, 견갑대 골반대부터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말단의 손과 발의 운동으로 순서를 따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선생님 질문을 안 하시네. 안 지겨워요? 지겹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첫 번째 0번이 뭐라고요? 횡격막 호흡, 그리고 목 스트레칭과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흉곽을 넓혀주는 호흡근의 협응을 느끼기. 이때 이거 10년 전 사진이에요, 선생님. 10년 전 사진이라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복부 위에 올렸어요. 그때 이런 게 유행이었어. 그래서 여기는 들썩이면 안 되고 배가 움직이는 거를 잘 감시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가르쳐. 어떻게 한다? 가슴도 움직이고 배도 움직이는 걸 느껴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갈비뼈 하단에 손을 두고요. 이렇게 둬도 좋고 이렇게 감싸도 좋아요. 하단에 두고 이 부위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횡격막 호흡을 너무너무 인지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책, 호흡이라는 책을 발견을 하고 제가 그걸 번역을 해서 지금 나왔죠. 그 책에 굉장히 잘 소개가 돼 있어요.
횡격막 호흡과 함께 견갑대의 ROM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웰빙 밴드를 뻗어내요. 견갑대 움직임과 함께 손끝까지 힘있게 늘어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림프순환 세퀀스와 맞죠? 림프절이 위치한 겨드랑이 부위에 피부 및 근막이 늘어남을 느낀다. 우리 정수정 선생님, 배고프실 것 같아. 아까 우리 그 엑셀러리 웹 신드롬, 이걸 한글로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아까 엑셀러리 웹 신드롬 있잖아요. 네네. 그 겨드랑이 막 증후군. 겨드랑이 막 증후군이요? 겨드랑이 네. 막 증후군의 예방. 그리고 네네.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으로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고,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하게, 지금 사진이니까 얘가 이렇게 딱딱하게 딱 고정 이렇지만, 지금 선생님들 부디 같이 하시길 바래요. 손바닥 좀 밀어내면서 깊게 들이마시게, 내 몸은 풍선. 살짝 오줌 참기, 똥 참기, 내쉬는 호흡에 어깨, 귀, 등짝 조여서 끌어내리기, 뻗어내기, 엘리베이션, 리트랙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어버드 로테이션, 프로트랙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왜 이렇게 내가 삐뚤어졌지? 만세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한다고? 탕탕 튕겨주게 돼. 엄지 둘째, 엄지 셋째, 엄지 넷째, 엄지 다섯째. 그리고 어떻게? 옆으로. 신경을 안 쓰니까 내 자존심이 안 상할 수 있어. 선생님 마이크 켜 있다. 너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그것도 모르는 거 물어본대. 정수연 선생님 마이크 켜 있어요. 마이크 켜 있어요. 방송사고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쭉. 그리고 어떻게? 내쉬는 호흡에, 횡격막 스트레치 될 때 해줘야 돼. 힘을 써야 돼. 내쉬는 호흡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쭉 겨드랑이를 찢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하라 그래요. 겨드랑이를 찢어뜨리라고. 전체 근막의 협응, 횡격막 스트레치 시키면서.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하면 힘들죠. 단계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제가 즐기는 건 이거예요. 다 지나갈 거야, 댄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름을 붙인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 잠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지금 진짜 그 아이들 그 수업할 때 있잖아요. 지금 그냥, 이 참가자 36명은 있는데, 그냥 이거 그냥 들어와만 있고 어디다 사라진 것 같아. 너무 외롭다. 그 다음 뻣뻣한 허리와 다리를 시원하게. 횡격막, 복부근막, 골반저 그리고 흉요추 근막, 즉 등허리 근막의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횡격막 호흡과 함께 허리와 다리를 시원하게. 이거를 그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아까 앞뒤 위아래 했던 거, 이런 거를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준 후에 해요. 그리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그 동작, 그리고 슈퍼맨 이런 동작을 바로 이렇게 들지 않아요. 엎드려서 이걸 밴드를 허리 뒤에 두르고 손바닥은 땅바닥에 딱 내려놓고, 그리고 골반대 움직여주고 견갑대 움직여주고 목 스트레칭 해주고 살짝만 들어 올리기, 그리고 나서 더 강도 있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헤드 스쿼트, 이게 되기 위해서는 힙 힌지, 힙 조인트 여기 있죠? 이게 힌지처럼 접히게끔. 그래서 저는 웰빙 밴드를 여기 좌골결절, 선생님들 앉는 뼈의 좌골결절, 좌골결절로 앉으라 그러죠? 이 좌골결절, 그리고 앞쪽에는 심피시스 퓨비스, 그 치골결합 부위를 이렇게 묶어줘요. 여기가 어느 부위야? 골반저 부위예요. 골반저 근육이 여기에 부착돼 있어요. 앉아있는 뼈 오른쪽 왼쪽에 좌우 좌골결절, 꼬리뼈, 그리고 치골결합에 해먹처럼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묶어놓고 내 몸은 풍선, 횡격막 호흡 수축할 때 여기가 어떻게 늘어나는 느낌을 갖게끔도 해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 부분이 접히게끔 힙힌지 스쿼트를 지도를 해드리죠.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율신경계를 이해를 해볼게요. 자율신경계의 유연성 회복을 위한 림프순환 운동법. 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이란 뭘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이 협응을 해주는 거예요. 교감신경, 으쌰! 화이팅! 잠이 활딱 깨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거. 이게 교감신경의 장점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은 이너피스, 다 좋아. 일요일 그 썬데이 브런치 뭐 이런 느낌이잖아. 부교감신경. 이게 잘 맞아져야죠. 이게 잘 맞아지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림프순환 운동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림프순환 운동의 시퀀스 안에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 항진증에 시달려 있었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거야. 다 센시티제이션 되어 있는 거야 막.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어떨까요? 내가 나 건들기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워워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림프순환 시퀀스에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아까 공급을 위한 혈액순환 살펴봤고요. 청소를 위한 림프순환, 방어를 위한 면역작용, 그리고 노화를 조절하는 호르몬 작용, 이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그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 신경계다 하면은 신경계에는 CNS, 아까 CNS 센시티제이션, 중추감작, 중추민감화 할 때 그 CNS예요.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로 나눌 수 있고요. 말초신경계, PNS는 뭐냐면 이 중추신경에서 나와서 말단의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말단의 내장기라든지 얘네들한테 뭔가 신호를 주는 게 바로 말초신경계고요. 아까 수명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중추신경계는 손상당하면 회복되기 어렵지만 말초신경계는 느리게라도 회복이 된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에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 있다. 뇌신경이 중요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척수신경은 알고 있거든. 근데 뇌신경을 잘 몰라. 이러한 말초신경에는 체신경과 자율신경이 또 있는데 체신경은 척수를 딱 잘라봤을 때 뒤로 들어가는 게 감각신경, 앞으로 나와서 운동을 지배하는 거, 근육을 수축하게끔 신호를 주는 게 운동신경,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리고 자율신경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감각과 운동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자율신경계도 어떻게 한다고?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요. 운동만 주는 게 아니야.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들뛰어라, 뭐 방광을 더 이렇게 수축시켜라, 뭐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감각 정보를 받기도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중에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은 뭐하고 마찬가지 부교감신경과 같다라고 봐도 돼요. 어려워 죽겠죠? 어려워 죽겠지? 지금 아까 선생님 뇌신경 12쌍 제가 이거 잘 모른다고 했는데요. 뇌신경의 부교감 신경에 관여하는 3, 7, 9, 10번이 있어. 12번까지 있다 그랬죠. 3번 동공 반사하는 거. 3, 7 안면 얼굴. 그래서 얼굴 마사지하면 우리 좋잖아. 그쵸? 그리고 얼굴에다 찬물 끼얹으면 좋잖아. 좀 이렇게 진정이 되잖아요. 9번이 혀인두신경인가 그럴 거예요. 10번이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베거스 너브. 베거스 하면 이거 뭐냐면 방랑하는 이런 뜻이야. 왜? 베거스 너브가 어디에서? 지금 여기 뇌에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장까지 이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뇌줄기에서 복부까지 간대. 자율신경계에서 핵심 요소로 혼합신경이고 80%가 말초 정보를 뇌에 전달해주는 애예요. 우리 요즘에 그 장과 뇌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엄청 하죠. 그러면서 유산균 먹으라 그러죠. 유산균보다도요, 이 베거스 너브를 잘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해요. 20% 말초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운동 역할을 해주는 거래요. 소화기 운동성 조절과 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부교감 신경과 무슨 관련이 있고, 지금 이거 자율신경계의 유연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율신경계라고 한다 그랬죠. 불수의근을 지배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까 내 맘대로근, 수의근은 체신경, 불수의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이게 자율신경이거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주로 소라콜 럼바, 흉 요추부에 많이 분포돼 있어서 이렇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반응을 일으켜요. 선생님, 저는 지금 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 상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몰입을 하잖아. 내가 그래서 그런데요.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들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쵸? 뭔가 동기부발해주고 선생님들 시전하려면은 강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좀 뭔가 이렇게 화이팅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당질을 뿜어내요. 당분을. 포도당을 뿜어내. 포도당을.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암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게요. 암세포는 뭐를 좋아한다고? 포도당을 좋아해.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암이
꿀떡꿀떡 먹는 거야. 아우, 이 맛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암이 잘 자라. 암을 키울 수 있어.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부교감 신경은 어떻다고요? 워워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장박동수 좀 낮춰주고 그 대신 어떻게? 부교감 신경, 심장박동수 뭐 이런 내장기의 이런 움직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지배하는데 뭐가 걸쳐 있어요? 횡격막이 걸쳐 있는 거야. 횡격막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횡격막은 사실은 페르닉 너브라 그래서 사실은 체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얘가 자율신경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횡격막이 또 얘네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재밌나요? 난 재밌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목 있는 부위, 머리에서 이제 목 연결된 이 부위와 그 천골, 꼬리뼈, 요 부위, 천골 부위, 세이크럼 부위, 요 부위에 부교감 신경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10번 신경인 베이거스 너브 이런 것들이 다 부교감 신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견갑대, 목, 어깨와 골반대의 움직임, 클레니오 세이크럴 아웃플로의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횡격막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바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빡센 운동하면 안 돼요? 교감신경 막 항진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운동을 통해서 교감신경 항진되면 계속 항진돼 있나요? 운동을 멈추면. 바로 교감신경으로 스위치돼요. 그게 또 운동의 장점이잖아요. 응?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가 계속 이러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절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그건 뭐죠? 두려움, 우울, 나 너무 아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 못났어. 이런 거에 헤어나지 못하면 이 교감신경 항진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암세포는 아주 좋은 먹이를 먹으면서 커간다는 거죠. 지금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Cancer라는 그 논문이에요. 이게 바로 김성준 교수님께서 그때 1월 달에 강의를 너무나 잘 해주셨던 너무나 전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잘 안 보여서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할게요. 짜자잔.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 논문에서 뭐라고 diagrammatic representation of negative feedback control, cybernetic loo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 조절을 해준다는 그러한 그 도식이래요. 뭐냐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뭔가 줘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이면 뭐예요? 어떤 정보를 줘서 양성 피드백이면 뭐죠? 내가 정보를 줘서 더 이렇게 루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음성 피드백은 이제 됐어. 지금 방 충분히 시원하니까 꺼줘.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음성 피드백이잖아요. 이렇게 워워 시스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 부교감 신경계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는 뭐 다른 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 요거를 보도록 하죠. 봅시다. 여기 스테이블 피드백 루프예요. 아주 안정적인 피드백 그 순환이고요. 이거는 instability, runaway positive feedback 그러면서 sympathetic overactivity 이렇게 돼 있죠. 영어가 힘들어. 여기 보면 아주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CNS 이게 뭐죠?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서 efferent stimulatory signal 이러면 뭐예요? 그냥 autonomic branches balanced 돼서 어떻게 노멀 티슈로 그냥 성장할 수 있게끔 원심성 그 자극이 잘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좋은 afferent sensory signal이 또 CNS에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금막 슬라이딩이 잘 돼가지고 좋은 감각 정보가 잘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에서 감정의 뇌에서 부교감 신경계를 잘 활성화시키면서 어떻게? 자율신경계의 유연성이 잘 좋아지면서 중추신경계에서 좋은 정보를 잘 줘서 어떻게 노멀 티슈로 잘 살아간다는 그림이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instability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CNS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교감신경이 자꾸 항진이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더 교감신경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원심적으로 밖으로 그 명령을 자꾸 내리는 거죠, 신경이. 이 프론트 심파테틱 시그널이 막 자꾸 막 커지는 거야. 교감신경이 자꾸 항진된 거죠. 그러면 아까 암세포에 먹인 당도 엄청 나온다 그랬죠. 코티졸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면서 막 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어토노믹 임밸런스로 인해서 어떻게 심파테틱 오버 액티비티 돼서 어떻게 dysregulate 조절력이 망가지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종양,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암세포, 악성 종양까지 아니더라도. 그럼 여기서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근막 슬라이딩이 잘 이루어질까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센시티제이션이 되는 거야. 중추 민감성이 자꾸 증가되면서 페인 시그널이 자꾸 들어가고 이거는 다시 또 심퍼세틱 시그널이 더 이러면서 더 암화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암에 한번 걸리신 분들이 자꾸 제발 되는 게 정말 이게 전이일까 아니면 이러한 그분들 각각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기 때문일까?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분들의 습관 그리고 통증, 악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깨줄 수 있을까? 한번 암에 걸리고 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내 몸이 그 항암 치료하는 과정은 뭐죠? 내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멀쩡했던 그 뇌 브레인 포그라 그러죠. 이렇게 막 어눌해지고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암이 재발할지도 몰라. 뭐 이런 거. 근데 계속 아파, 통증면 계속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sympathetic outflow, positive feedback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The tumor has elicited the growth of neural fibers and many are sensory in nature, causing pain signal to the conveyed to the brain. 그래서 뇌로 더 통증을 자꾸 넣어준다는 거죠. 통증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통증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막 슬라이딩 존에 스트레치 리셉터, 무슨 바이브레이션을 감지하는 리셉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프리 너브 엔딩이라고 해서 그냥 쇠 파이버들이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느끼는 뭔가를 감지하는 그런 리셉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뭔가 정보를 줬을 때 뇌에서 통증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통증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연구가 잘 돼 있어요.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캔서 페인 신드롬,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캔서 페인하고 또 메노포즈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걸 빼먹을 뻔했구나.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뭐 타목시펜 얘기했고요.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그러니까 아로마타제 이건 효소잖아요. 에스트로겐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를 어떻게 블럭을 시켜서 어떻게 에스트로겐이 더 만들어지지 않게끔. 왜? 에스트로겐이 어떤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생리를 하잖아. 그리고 나서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내막이 다시 증식을 하게끔 만드는 애가 에스트로겐이에요. 우리 유방이 자꾸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아프게끔 만드는 애가 바로 에스트로겐이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기가 쉬운 거죠. 제 자궁에도 지금 자궁근종 있다마는 거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